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10만 원 근처까지도 올라가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던 동사의 주가였는데요. 자, 이후에는 이제 오랫동안 흘러내리면서 1년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만 원대에서 다시 반등을 해줬죠. 자, 최근에 뭐 동해 시추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짝 상승하긴 했지만 다시 이제 꼬꾸라지면서 상승분의 대부분을 좀 반납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오늘 5%대 급등이 연출이 되면서 이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반등 이어가면서 우리 상승 흐름 꾸준하게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주가의 흐름 향후 어떻게 될지 이제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으로 목표가 우리 어디까지 보면서 대응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실 수밖에 없는 구간인 만큼 이제 평단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서 향후에 탈출 혹은 익절까지 노려볼 수 있을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메리트 있는 괜찮은 구간일지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다만 이제 최근에 외국인의 스탠스에 변화가 생기면서 이런 점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과 기관의 스탠스에 큰 변화는 없지만 이제 외국인은 매도에서 매수세로 좀 변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는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24조, 21조 한번 꺾였다가 올라가죠. 33조 크게 상승, 그리고 37, 33, 32. 자, 한 번 더 올라갔지만 다시 내려오고 있는 최근의 상황입니다. 작년 올해까지 계속해서 하락세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좀 반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6천, 4천 마찬가지로 한번 눌렸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5,800, 9천, 1조 1,000까지 꾸준하게 작년까지는 올라줬고요. 올해는 좀 쉬어갑니다. 1조대. 그래서 전년 대비 살짝 눌리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반등은 내년부터 또 진행이 되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당기순이익도 뭐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상승, 그리고 올해 쉬어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잠깐만 전년 대비 영업이익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1분기 보시게 되면 2,700에서 2,600대 좀 소폭의 하락. 자, 2분기 3,500에서 2,700 더 큰 폭의 하락이 진행이 됩니다. 엮이죠. 그리고 3분기도 마찬가지로 3,100에서 2,700까지 내려오고요. 4분기 드디어 전년 대비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2,100에서 2,400.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좀 많이 눌리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고, 전 분기 대비해서도 올라주는 흐름은 아니에요. 600, 2,600, 700, 700, 400.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실적은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다. 뭐 그렇다고 막 우려할 정도로 막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계속 꾸준하게 조금 전년 대비 눌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는 그래도 조금 이제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부채 비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 좀 높았습니다. 과거에 160, 200, 자, 180. 자, 이때까지는 높았고 이제 작년부터 좀 내려오죠. 150, 140. 그래서 최근 들어서 내려오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락세는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뭐 지금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하락세에 있는 것은 좋아 보입니다. 자, ROE 보겠습니다. 7, 7, 10 이때부터 좋아졌죠. 10, 15, 13.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꾸준하게 좀 두 자릿수 유지가 되면서 수익성은 오랫동안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좀 떨어지긴 해도 여전히 두 자릿수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내년 후년도 마찬가지고요. 자, 수익성도 그래도 괜찮은 편이고, EPS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00, 1900, 2900, 4700까지 올랐다가 자, 최근에 좀 내려오고 있죠. 3800, 600까지 떨어지고 반등, 내년부터 마찬가지로 좀 실적과 비슷한 움직임이고. 자, 이어서 배당금 보시게 되면 올해는 1,056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과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1.91%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좀 소소하게 챙겨갈 수 있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14.33배, PBR 1.4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약간 아주 미세하게 약간의 저평가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가가 최근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평가 구간에 들어오긴 했지만 큰 저평가는 아니에요. 약간 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인데요. 자, 매출은 전년 대비 10.6%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은 17.7% 좀 더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정치가 나오고 있고요.
주요 사업 부문 중 규모가 가장 큰 철강 및 친환경 소재 부문에서 업황이 좀 부진함에 따라서 외형 및 마진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의 견조한 수요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 감익폭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조금 아쉬운 모습의 2분기 실적입니다. 자, 그리고 구동 모터코어는 전기차 수요 부진 흐름에서 뚜렷한 반등은 아직 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고요. 발전 부분도 보시게 되면 비수기이긴 하지만 원가 경쟁력에 따른 급전 순위 개선으로 실적은 전년 대비 그래도 개선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부문 보시겠습니다. 이제 미얀마 가스전은 비수기 속 판매량 증가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겠고요. 판매 단가도 연초 이후 유가 하락 영향으로 소폭 낮아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투자비 회수 비율이 높아지는 분기이기 때문에 양호한 실적을 그래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이제 뭐 시추 관련 내용이죠. 지난달 초 발표된 정부 주도의 탐사, 이 생산 프로젝트에 관심이 집중된 바 있었는데요. 탐사와 평가 시추까지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될 필요가 있으나 낙관적으로 우리가 좀 가정을 해봤을 때 낙관적 좀 가정하에는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 동해 이 가스전을 포함해 국내에서 탐사부터 이 생산까지 직접 참여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운영권자가 현재 이제 확보한 예산이 제한됐기 때문에 공공 또는 민간 영역의 사업 참여 기회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민간 기업으로 이제 참여가 가능한 상황이고, 자, 이제 향후 해외 EMP 메이저 업체와 동반 참여가 결정될 경우 프로젝트 가시성에 대한 1차적인 신뢰가 부여될 수 있어서 이제 진행 경과에는 우리가 꾸준하게 좀 지켜보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모멘텀으로 자리 잡은 건 맞으니까요. 다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우려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모멘텀은 맞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100% 확신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영끌해가지고 여기다 올인하시고 막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좀 큰일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대감에 반짝 올랐을 때 여러분들이 팔고 나와야지 이거를 뭐 확정적인 이슈다 뭐 해갖고 여러분들이 투자 올인하고 막 이러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정권에 대한 이런 좀 신뢰도가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사실 20%의 성공률이라고 하면 뭐 업계에서는 나쁘진 않은 수치라고 해요. 사실상 20%면. 근데 20%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 수치에 대한 사실 이제 신뢰가 좀 크지는 않다고 아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아쉽고, 그리고 만약에 뭐 성공을 한다고 해도 사실 이게 상업화 되기까지는 11년 정도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의 실적에 반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업 밸류가 크게 한 번에 간다 이런 재료는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잘 되면 호재는 맞지만 기대감으로 가는 걸로 이제 우리가 먹고 나와야 되지, 이걸로 뭐 기업 밸류를 보고서 뭐 장기 투자를 한다, 저는 조금 불확실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상업화 되는 과정에서도 어떤 오류, 에러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좀 보는 입장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보다는 이런 종목은 그냥 테마 들어왔을 때 기대감으로 한번 먹고 빠지는 게 낫지. 그래서 확정적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또 이거에 대해서 시초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많이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입장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어쨌든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럼 바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들어가서 위험한 구간은 아닙니다. 충분히 진입은 가능한 관점이긴 하지만 앞으로 있을 수익성이 조금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금 확정적인 이런 좀 이슈가 있는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물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건 사실이긴 하나 뭐 실적 보시면 아시잖아요. 올라가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눌리는 올해 상황이고, 뭐 4분기부터는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나 전년 대비해서 막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 보시게 되면 1조에서 이제 1조 천 살짝 올라가는 정도예요. 그래서 뭐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크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거 테마 하나 들어온 게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들어가서 앞으로의 수익을 크게 낸다라는 관점에서는 좀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 드리는 겁니다. 자, 이어서 그럼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자, 이제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보유자분들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일단 지금 재료로선 77,000원 보고 있습니다. 맥시멈 77,000원 잡고 목표 주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차 라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65,000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비중 축소를 어떻게 하시냐면 1차 65,000원 도달 시에는 한 절반 정도 익절하시고 나머지 절반 비중은 77,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와 최종 라인으로 나눠서 드렸고요. 자, 그래서 보유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지금 뭐 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간인 만큼 이제 물타기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디 보시면 되냐? 1차 라인 보시면 돼요. 65,000원 라인. 그래서 65,000원 밑으로만 여러분들이 평단을 위치시켜 주신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65,000원 언더로 좀 맞춰 주시고, 자, 이미 뭐 65,000원 밑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물 타지 마시고 그냥 보유만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물 타봐야 평단 얼마 안 내려오죠. 비중만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타지 마시고 65,000원 위에 계신 분들만 물 타서 65,000원 밑으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